한 60대 남성이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. 아. 2021년 1월 이 남성은요. 본인과 동거하던 여성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딸 중 한 명인 A양을 성폭행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올해 4월 27일과 29일에는 또 다른 딸 B양에게 수면제에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했는데요. A양과 B양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.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두 딸이 엄마한테 바로 알리지를 못했다는 어머나. 거예요.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랄까 봐 한참 뒤에야 엄마에게 A양이 범죄 사실을 이게 털어놓게 됩니다.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걸요.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방 안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. 그리고 동거남의 범행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.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법정에선 이 동거남 결국 자신의 잘못은 인정은 했습니다.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결국 검찰은 동거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장치,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,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구형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거운 죄에 대한 단죄라 볼 수 있는데 이 동거남 재판부에서 뜻밖의 요청을 하기에 이릅니다. 재판부한테 혹시 재판부한테 이 몹쓸 남성이 뜻밖의 요청을 했다. 혹시 하정은 평론가님 평생 반성하고 사죄한 의미로 지금부터 당장 봉사기관 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. 혹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?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잘못했습니다. 선처를 부탁한다거나 또 사죄한다거나 이럴 텐데 네. 지금 뜻밖이라고 한 게 뭐냐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. 뭘까요? 그 동거남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친딸 결혼식이 9월 달에 있으니까 선고를 그 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. 자기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요.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지금 법정에서 자기가 할 말은 사죄하고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. 이 말밖에 없는 건데 갑자기 지금 동거녀 두 딸을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기 친딸을 챙기겠다고 결혼식이 9월 달에 있으니까 선고를 미뤄달라.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이 말을 들었을 때 피해를 당했던 두 딸들이나 그 어머니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. 네,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먼저 이 남성이 동거를 했던 상황이니까 여러 해 동안 동거동락을 하는 사이였고 또 가족이라고 또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다라고 분노를 터뜨렸고요. 무엇보다 이 딸들이 이런 범행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어머니는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딸들이 이렇게 참 피해를 당하고도 엄마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참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정말 엄마가 돼서 이런 얘기를 듣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라고 하고요.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만 이 남자, 이 피고인 지옥에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저 피해자 어머니의 이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 몹쓸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안진용 기자님. 이 동거남의 최후 진술,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데요. 피해자 가족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.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에 최선 다하겠다. 이게 무슨 수해 복구 나가고 그런 문제예요.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?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. 근데 그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이 모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저 선처 요구에 의해서 정상 참작이 된다면요, 그 솜방망이 처벌에 이 모녀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맞아요. 혹시요 지금 불안한데요. 이 몹쓸 인간의 최후 진술을 재판부가 피해를 복구한다고 알겠어요.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, 박성배 변호사님? 피고인 측 변호인은 올 9월 피고인의 딸 결혼식이 있다. 피고인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하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19일로 지정했습니다.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어머. 이 사건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2명인데다 수면제를 먹이기도 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서 실형은 물론
중환형 선고가 예상됩니다.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건인데 결심한 날로부터 선고 기일까지 한 달 25일 정도의 간격, 다소 간격이 긴 감이 있습니다. 추정컨대는 재판부가 중한형 선고를 예정해 두고 마지막으로 가족 행사에 참여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. 아니 국내 법감정이란 말 하기도 전에 아니 꼭 좀 우리나라는 무슨 피해자의 인권보다도 무슨 어떨 때 보면 이 인간이 자기 친딸 결혼식하게 호소한 걸 결국은 결과적으로 받아준 셈이잖아. 왜 가해자의 인권을 이렇게도 막 존중됩니까?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이 재판부는 추정컨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할 시간을 일부 준 것 같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족에게까지 굳이 불필요한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물론 피해자 측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선처해 준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